안녕하세요. 1인 가구를 위한 장보기 메이트 매칭 서비스 플랫폼 바나나 마켓의 발표를 맡은 영양제 팀의 박신영입니다. 발표는 서비스 소개, 서비스 시연, 사용 스택, 팀원 소개, Q&A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저희가 1인 가구의 장보기 메이트 매칭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것은 기획 과정에서 자취 경험이 있는 팀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던 1인 가구의 과도한 식사비 지출이 발단이었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저희뿐만이 아닌 많은 1인 가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나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보통 식재료비에 대한 부담이나 남는 식재료의 처리 등의 이유로 차라리 외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대용량 할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해 알뜰한 소비가 불가능하게 되며 혼자 식품을 구매할 시 다양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없어 한정된 식재료만 섭취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필요한 물품을 나눠 사서 1인분의 소비만 진행할 수 있게 서로를 장보기 메이트로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나나 마켓은 바로 만나서 나와 함께 나누어요의 줄임말로 자취생들의 식재료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식재료 공구 및 나눔 사이트입니다. 바나나 마켓을 이용하게 될 유저가 경험하는 서비스를 세 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나 마켓의 공동 장바구니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지만 혼자 구매하기 부담스러웠던 식품을 메이트를 만나 구매하여 식비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주변에서 장보기 메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설정하고 정보를 확인하여 장보기 메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보기 메이트와 채팅을 통해 더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시연입니다. 먼저 랜딩 페이지입니다. 랜딩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 마켓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부분입니다. 이메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닉네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장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체 로그인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구글 소셜 로그인입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이 더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게시물에 간단한 정보가 나와 있어서 원하는 장소와 메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한 스크롤을 이용해 필요한 만큼 양의 정보를 보내주어 유저가 원활하게 게시물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정육, 계란, 과일, 채소, 우유, 유제품 등 카테고리를 이용해 원하는 게시물을 분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게시물을 찾을 수도 있어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업로드 순으로 정렬하여 최근 올라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고 마감 기한 순으로 확인하여 마감 기한이 가장 촉박한 게시물부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물 작성입니다. 카카오맵 API를 이용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와 구하는 메이트의 수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시물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위와 같이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공구 및 나눔이 있다면 게시물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채팅 기능을 통해 메이트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메이트와 소통하는 중 메이트가 불쾌한 언행을 보이면 사용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장이라면 채팅방에서 강제로 메이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인원수만큼 메이트가 참가하거나 강장의 권한으로 메이트 모집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메이트 모집이 마감되면 메인 페이지에서 게시글 색이 변경되며 더 이상 채팅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만약 게시글에 참여한 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메이트 혹은 거래 내용의 경우엔 채팅방을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프로필 이미지, 닉네임, 나의 동네,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이 페이지에서 내가 참여한 공부와 내가 참가한 공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으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로그인 시 신고된 유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된 유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정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스택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획 단계에서 피그마, DB 다이어그램, 뒷북을 사용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리덕스를 사용해 상태를 관리했으며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용해 반응형 웹을 구현했습니다. 서버는 인증을 위한 JSON 웹 토큰을 사용했으며 시퀄라이즈 ORM을 사용했고 소켓 IO를 이용해 실시간 채팅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AWS 람다를 이용해 서버리스로 이미지 업로드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백엔드 부분을 맡았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업로드 및 리사이징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다운님입니다. 백엔드 부분을 맡으셨고 서버 API와 채팅 기능을 위한 소켓 이벤트를 생성하셨습니다. 지영님은 프론트엔드를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 페이지, 게시글 작성 부분을 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영님은 프론트엔드를 맡으셨고 리스트 페이지, 마이리스트 페이지, 채팅 페이지를 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Q&A입니다. 먼저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AWS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한 HTTPS 배포 시 발생한 에러 핸들링이었습니다. 저희는 토큰을 쿠키에 담아 유저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했는데 쿠키를 보내주며 504 스테이터스 코드와 함께 콜스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3 버킷의 콜스 방식도 바꿔보고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키에 포함되는 쿠키 및 헤더를 설정해 주었지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에 이 부분이 어떤 개념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다른 사람들의 해결 방법만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공식 문서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방식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천천히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다은님, 팀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 스스로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이전에도 레퍼런스를 찾아보거나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접했었지만 이해하기보다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언어로 쓰인 코드만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연산이나 배우지 않은 문법이 나오면 아,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야 하면서 넘겼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에러 상황을 겪으면서 자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공식 문서나 자료들을 최대한 꼼꼼히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상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흐름에서 작동하는지를 더 주의 깊게 보았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모르는 문법이나 스택에 접근을 할 때도 이전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더 길러서 좋은 코드를 쓰는 개발자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지영님, 사용했던 스택 중에서 가장 좋았던 스택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사용했던 스택 중에서 사용성이 가장 좋았던 스택은 스타일 컴포넌트와 리덕스였습니다. 두 스택 모두 사용하고 나서 너무 만족감을 느꼈는데 그중 새롭게 공부해 적용해 본 것은 스타일 컴포넌트에 대한 후기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타일 컴포넌트는 CSS 파일이 아닌 컴포넌트 형태로 CSS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프롭스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서 상태값들을 넘겨주어 맵을 정보에 따른 유동적인 CSS 구현이 한결 쉽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채팅 화면의 경우 채팅방과 채팅 리스트, 컴포넌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구성된 컴포넌트들의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768픽셀 이하로 줄어들면 채팅화면을 구성하고 있었던 채팅 리스트만 보이고 채팅창은 보이지 않게 했고, 여기서 채팅 리스트에 채팅 항목을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로 디스플레이 론을 블록으로 변경시켜 채팅창이 뜨게 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리스트에서 모집이 마감된 게시글의 배경을 차별을 두어 유저가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또한 리스트 정보에 대한 선택값을 CSS 컴포넌트의 프롭스로 리스트의 정보가 변할 때마다 유동적으로 게시글의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영님, 프로젝트에서 리덕스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2주차 프로젝트 때 리액트에서 단순히 부모에서 자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인 프롭 드릴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문제는 없었지만 점차 이제 컴포넌트의 양이 늘어나면서 프롭 드릴링에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데이터에 또 복잡해지면서 상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전역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리덕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리덕스를 사용함으로써 스테이트의 관리가 더 쉬워졌고, 어떤 액션이 취해졌는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변경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의 리덕스의 유용함을 가장 크게 느껴졌던 부분은 유저의 정보를 이용할 때였는데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각 페이지마다 유저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때 이제 리덕스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던 유저의 데이터를 쉽게 불러와서 페이지 구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